13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7명으로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닷새 연속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4로 4월 이후 가장 낮은데도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중규모 혹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동반 상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중규모 또는 대규모 집단 감염 발생보다는 집단 감염 형태 중에서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집단 감염 발생 비율도 전체 확진자의 약 22%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 어떠한 형태든 간에 이러한 집단 감염보다는 오히려 개인 간 전파, 즉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이 상당히 높고 실제로 보이는 최근의 경향은 한 40%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감염 경로 불명의 비율도 한 30%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 규모가 700명을 넘는 상황에서도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이하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즉 감염 재생산 지수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실제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의심 환자 검사 양성 비율이라든가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라든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양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차 접종 후에 발열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2차 접종 때도 다시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될 수 있는데요. 2차 접종을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요? 일단 1차 접종 후 이상 반응을 겪지 않으셨거나 발열, 근육통, 접종 부위 통증 등 비교적 경미한 국소 부위 이상 반응을 경험하신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2차 접종을 받으셔도 무방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만일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1차 접종 이후에 심각한 알러지 반응, 즉 대표적으로 후두 부종이라든가 호흡곤란, 어지러움증, 저혈압, 실신 등을 경험을 하셨다라면 2차 접종으로 인해서 중증 알러지 반응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2차 접종을 피하시는 게 좋고 사전에 만일 접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반면에 심각하지 않은 알러지 반응, 대표적으로 가려움증이라든가 국소적인 피부 발진 그리고 두드러기 같은 경우를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이러한 경우에 항히스타민 투약 후에 무리 없이 호전이 되었다라고 하면 계획대로 2차 접종을 진행하셔도 될 거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 경우에도 2차 접종 후에 더 심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차 때 큰 문제가 없었다면 2차 때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확진된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접종 후에도 항체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나요? 비단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백신이든 간에 백신 접종 완료 후에 항체가가 형성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항체가 형성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성 정도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 후에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만 백신 미접종과 비교를 하면 감염되는 사례도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감염이 일어나더라도 체내에서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양, 즉 여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을 걸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예외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체내에 적은 양의 바이러스만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철저히 지키셔야 된다. 그래야만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데 특히 타인 중에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 자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군다나 이 실제로 백신의 어떤 효능 부분은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T세포가 관여하는 세포성 면역도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체 형성이 없더라도 T세포에 의한 세포성 면역이 잘 유도가 된 경우에는 바이러스 감염을 또 완벽하게 억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백신의 효능을 항체 형성만으로 보기에는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는 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미국 방역 당국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대중교통을 제외하고 실내외 모두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 두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국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방침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면제, 자가격리 면제 또는 백신 여권 발급 등의 당근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물론 백신 접종률을 조기에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접종자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파를 시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변이 바이러스에는 보다 더 취약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 형성 전에는 절대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만약에 사용할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다시 크게 확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더군다나 청소년 등 대상자가 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방비로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해외는 차치하고 국내에서는 집단 면역 형성 전까지는 절대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을 때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